존 밀러는 66세 노인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에게 절망만을 안겨주었다. 불룩 나온 배,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얼마나 늙고 초라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정년 퇴직 후 존은 딱히 할 일도 없이 그저 무료한 일상을 반복했다. 가끔씩 아들 마이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마이크는 저 멀리 다른 도시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아버지를 찾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존은 아들의 무관심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애썼다. 존은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다. 사회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기분이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외로움은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고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졌고 그나마 즐기던 취미생활도 시들해졌다. 존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집 근처 헬스 스파를 찾았다. 그곳은 존이 살던 브루클린의 낡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다. 스파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아로마 향으로 가득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존은 어색한 발걸음으로 스파에 들어섰다. 그때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58세의 소피아 로렌이었다. 헬스 스파의 직원이었다. 그녀는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상냥했다. 존은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다. 소피아는 존에게 스파 시설을 안내해 주었고 그가 어떤 관리를 받고 싶은지 친절하게 물었다. 존은 그녀의 안내에 따라 사우나와 온탕을 이용하며 오랜만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온탕에 몸을 담그며 존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굳은 몸을 풀어주었고 따뜻한 물은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잔잔한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존이 살며시 눈을 뜨자 그곳에는 소피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존은 왠지 모를 쑥스러움에 시선을 피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오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소피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존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소피아는 그런 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한 곳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존은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에게 위안을 주는 듯했다. 존은 그날 이후로 자주 헬스 스파를 찾았다. 스파에 가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소피아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갔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이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소피아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존을 맞이해 주었고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와 사별한 이야기, 아들 마이크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소피아는 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한마디는 존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받는 기분이었다. 소피아는 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삶의 즐거움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갔다. 존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덧 존은 소피아를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늙고 초라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그저 친구로서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어느 날 소피아가 존에게 말했다. 존, 저녁이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서 와인 한 잔 어때요? 그녀의 제안에 존은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의 집으로 초대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저야 좋지만, 그래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존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존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존은 소피아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존의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녀의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존은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소피아는 존을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은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와 사별한 이야기, 아들 마이크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소피아는 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드셨겠어요. 그녀의 한마디는 존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받는 기분이었다. 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소피아는 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존은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소피아, 사실은 당신을 좋아해요.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피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저도요, 존.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저 같은 늙은이를 좋아한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소피아는 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존은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에 벅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에게는 소피아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존은 소피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늙고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였다. 다음 날, 존은 오랜만에 아들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이크, 잘 지내니? 아빠는 좋은 사람을 만났단다. 존은 쑥스러운 듯 말끝을 흐렸다. 정말요, 잘 됐네요, 아빠. 한번 찾아뵐게요. 마이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다. 존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조만간 소피아를 아들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존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흐렸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흘러 존과 소피아는 여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존은 소피아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존과 소피아는 함께 센트럴파크를 산책하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선선한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소피아가 말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소피아. 당신은 내 인생의 선물이야. 존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존과 소피아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마이크가 서 있었다. 마이크. 존은 반가운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마이크는 그들에게 다가와 존을 와락 껴안았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마이크는 존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나도 보고 싶었다, 아들아. 존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마이크는 존의 곁에 서 있는 소피아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저는 소피아예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두 분이 함께 계신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 좋네요. 마이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아들아. 우리도 네가 와서 정말 기쁘구나. 존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이크는 존과 소피아의 다정한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소홀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아빠,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마이크는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라도 이렇게 와주니 고맙구나. 존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마이크는 다짐하듯 말했다. 그래주면 좋겠구나. 존은 아들의 변화에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소피아, 우리 아빠를 잘 부탁드려요. 마이크는 소피아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걱정 마세요, 마이크. 존은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이후 존과 마이크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마이크는 자주 존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존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소피아와 아들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존은 소피아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함께 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존의 젊은 시절 모습,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마이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당신 젊었을 때 참 멋있었네요. 소피아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랬었지. 지금은 이렇게 늙어버렸지만 존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지금도 멋있어요, 존. 저는 당신의 지금 모습이 좋아요. 소피아는 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존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그저 늙고 외로운 노인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 주었어요. 존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존.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피아는 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우리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존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소피아는 존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그날 밤, 존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소피아가 있었고 그를 아껴주는 아들 마이크가 있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존과 소피아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서로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존은 소피아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고 삶에 대한 열정도 되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존과 소피아는 브루클린 다리를 함께 걷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시원한 강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다리 위에서 뉴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존,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소피아가 말했다. 나야말로 감사하오. 소피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하오. 존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존은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마이크를 발견했다. 마이크, 존은 반가운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마이크는 그들에게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아빠, 소피아, 안녕하세요. 마이크는 존과 소피아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웬일이냐, 아들아.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야?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마이크는 뜸을 들이며 말했다. 뭔데? 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저, 결혼해요. 마이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뭐, 정말이니. 축하한다, 아들아. 존은 기쁜 마음에 아들을 와라 껴안았다. 축하해요, 마이크. 정말 잘 됐네요. 그래서 두 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마이크는 곁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소개했다. 이쪽은 제 약혼녀, 사라예요. 마이크의 소개에 사라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존 소피아.
마이크에게 두 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사라는 공손하게 말했다. 반가워요, 사라.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존은 따뜻한 미소로 사라를 맞이했. 다섯 사람은 함께 브루클린 다리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마이크와 사라의 러브스토리에 귀를 기울였. 마이크와 사라는 직장 동료로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고 했. 그들은 1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존과 소피아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 두 분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마이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연하지, 아들. 우리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존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사라, 우리 마이크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소피아는 사라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분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노력할게요. 사라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 그날 이후 존과 소피아는 마이크와 사라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었. 존은 소피아와 마이크, 사라, 이 세 사람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생의 황혼기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내고 있었. 마침내 마이크와 사라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결혼식은 뉴욕의 한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렸. 존과 소피아는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와 사라의 결혼을 축복하는 연설을 했다. 마이크와 사라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며 동반자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존의 연설에 하객들은 큰 박수를 보내. 결혼식이 끝난 후 존과 소피아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마이크와 사라를 배웅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들아. 존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마이크는 존과 소피아에게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소피아께도 감사드려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이크는 진심을 담아 말했. 그래, 우리 아들. 네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존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 사라, 우리 마이크 잘 부탁한다. 소피아는 사라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이크 씨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라는 다짐하듯 말했. 마이크와 사라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존과 소피아는 다시 둘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이전과는 달라. 마이크와 사라의 결혼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주었고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 존은 소피아와 함께 마이크 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꼈. 시간이 흘러 존에게는 손주가 생겼다. 마이크와 사라가 예쁜 딸을 낳은 것이다. 존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손녀에게 푹 빠져 지냈. 그는 손녀를 안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소피아 역시 손녀를 친손녀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었. 존과 소피아는 손녀를 돌보며 간직. 어느 날 존은 소피아와 함께 손녀를 데리고 헬스 스파를 찾았.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란다. 존은 손녀에게 헬스 스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만나셨어. 손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졌지. 존은 소피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소피아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그럼 당신이 나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존은 소피아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 저도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 주었어요. 소피아는 존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 존과 소피아는 헬스 스파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 존은 소피아와 함께라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행복했고 감사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존은 소피아에게 말했다. 소피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존은 진심을 담아 말했. 저도 감사해요, 존.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소피아는 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 존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인생의 황혼기를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존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 하나 없이 흐렸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그는 자신의 곁에서 잠든 소피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소피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존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비록 늙고 주름진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열정적이었다. 그는 소피아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앞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말해.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존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소피아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뜨거웠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와 함께 헬스 스파를 찾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존과 소피아는 그들의 손녀,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릴리와 함께 브루클린 다리를 걷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릴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존과 소피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만났단다. 릴리가 재차 물었다. 헬스 스파에서 만났지.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스파에 갔는데 거기서 할머니를 만난 거야. 존이 설명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릴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할아버지도 할머니에게 푹 빠졌단다.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두 분은 정말 천생연분 같아요. 릴리가 부러운 듯 말했다. 그렇단다. 우리는 서로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단다. 존은 소피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다리 위에서 뉴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존은 자신의 곁에 있는 소피아와 릴리를 바라보며 깊은 행복감을 느꼈.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존은 소피아에게 말했다. 소피아, 오늘 릴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 그날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외롭고 슬픈 노인으로 살고 있었겠. 하지만 당신은 나를 만났고 우리는 함께 행복을 찾았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소피아는 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 맞아요, 소피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과 행복, 그리고 가족을 선물해 주었어.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존은 소피아를 꼭 안아주며 말했.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에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소피아는 존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 그날 밤, 존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 하나 없이 흐렸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어. 그는 자신의 곁에서 잠든 소피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소피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거야. 존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 그는 앞으로도 소피아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말이.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표본이 될 것.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소피아가 있었고 그를 아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감사했.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을 것이.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처럼 서서히 저물어갈 것.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 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 어느 겨울날, 조는 여느 때처럼 소피아와 함께 헬스 스파를 찾았다. 그는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온탕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풀었.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존, 오랜만이네. 존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헬스 스파의 옛 직원이 서 있었다. 아, 톰. 이게 얼마만이에요? 존은 반가운 마음에 톰과 악수를 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톰이 물었다. 그럼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톰은 존의 곁에 서 있는 소피아를 보며 말했다. 하하, 고마워요. 톰도 여전히 멋지네요. 소피아가 톰에게 인사했. 두 분은 여전히 인꼬 부부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톰은 부러운 듯 말했다. 하,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네요. 존은 쑥스러운 듯 웃어. 존,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싶네요. 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 소피아도 괜찮지? 존은 소피아의 의사를 물었다. 당연하죠. 저도 톰과 얘기 나누고 싶어요. 소피아는 흔쾌히 동의했. 세 사람은 헬스 스파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 톰은 헬스 스파를 그만두고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존과 소피아는 톰의 새로운 사업을 축하해 주었고 톰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 존, 소피아, 두 분을 보니 저도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 하, 톰도 좋은 짝을 만나실 거예요. 존은 톰을 격려했다. 그럼요. 톰,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소피아는 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요, 톰.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톰도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존은 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 고마워요, 존, 소피아. 두 분 말씀 듣고 나니 용기가 생기네요. 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도 항상 응원할게요. 존은 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이후 존과 소피아는 톰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톰은 존과 소피아의 조언에 따라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그에게도 좋은 짝이 나타났다. 톰은 존과 소피아에게 자신의 연인을 소개했고 그들은 톰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존과 소피아는 톰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표본이 되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존은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존과 소피아는 그들의 손녀 릴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릴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늠름한 신랑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존과 소피아는 릴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존과 소피아는 릴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마이크와 사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존은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은 저에게 최고의 롤모델이에요. 두 분처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릴리가 존과 소피아에게 말해. 고맙다, 릴리. 너도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존은 릴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릴리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 그래, 릴리.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릴리는 존과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 우리도 너를 사랑한단다, 릴리. 존과 소피아는 릴리를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 그날 밤 존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 하나 없이 흐렸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곁에서 잠든 소피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소피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존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 그는 앞으로도 소피아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말해.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표본이 될 것이.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소피아가 있었고 그를 아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감사했.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을 것이.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처럼 서서히 저물어갈 것이.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 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이.